박태순 어르신은 딸이 선물한 프리미엄 견과 세트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꿀땅콩 한 봉지, 저녁에는 마카다미아 한 줌씩이요. 딸이 효도한다고 비싼 거 사다 준 건데 안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2달 뒤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음식이 독이 되는 순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매일 먹는 4가지 견과류가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심각한 신장 손상 위험, 특히 50살 이후에 그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적색 경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어보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대대로 견과류가 자연의 선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으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식품으로 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젊은 시절 몸이 아직 유연하고 신장이 건강하며 간이 왕성할 때는 견과류가 정말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50살 이후 모든 것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견과류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역과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옥살 산염과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할 충분한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췌장은 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영양이 높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도윤입니다. 대학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어요.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먹는 습관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내용인데 왜 병원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예방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장 수치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견과류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군을 거론하는 내용이라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로 끝까지 보시고 메모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견과류를 드십니다. 그러다 야간요, 피로감, 혈압 상승, 다리 저림, 복부 팽만감, 시력 저하와 같은 미묘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바로 티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파괴할 수 있는 견과류 4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들과 함께요. 요즘 몸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 분 혹시 계신가요?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거나 다리가 자주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견과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요즘 어떤 견과류를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박태순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식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사셨죠. 딸이 효도한다고 백화점에서 3만 원짜리 견과 세트를 사다 드렸어요. 거기에 꿀땅콩, 마카다미아, 캐슈넛, 호두 이렇게 4가지가 들어 있었대요. 박태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꿀땅콩을 한 봉지씩 드셨어요. 달콤하고 고소해서 드시기 좋으셨대요. 저녁에는 TV 보시면서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고요. 정말 좋은 의도였죠.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거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은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불안해지셨어요. 혹시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의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가 90 이상인데 65까지 떨어진 거예요. 만성 콩팥병 2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짠 음식 자주 드시나요? 고기 많이 드시나요? 박태순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싱겁게 먹고 고기도 별로 안 먹는데요. 그럼 뭘 드시냐고 물으니까 그때 견과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구나. 그것도 가공된 걸로요. 그게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박태순 어르신은 정말 황당해 하셨어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문제였다니요? 딸은 더 충격을 받았죠. 효도한다고 비싼 거 사드렸는데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해친 거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견과류 세트를 다 버렸대요. 그리고 제 연구소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도 몸이 약해진 뒤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60살 이후로 기능이 해마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젊을 때처럼 먹으면 부담이 커지는 거라고요.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종류와 양과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박태순 어르신처럼 좋은 의도로 건강식을 챙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견과류는 피해야 하고 어떤 건 괜찮은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아셔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견과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박태순 어르신은 지금 견과류 방법을 바꾸고 석 달 만에 부종이 확 줄었어요. 여과율도 70까지 회복됐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장을 망치는 견과류 4가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소금이나 설탕 기름에 볶인 가공 견과류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 견과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소금에 절인 아몬드, 달콤한 꿀땅콩 버터, 구운 캐슈넛, 이런 것들이요. 맛은 좋지만 나트륨과 당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하루 5g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사구체 여과율을 빠르게 저하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바로 신장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게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순 어르신이 드시던 꿀땅콩 한 봉지에도 나트륨이 700mg 이상 들어 있었어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드셨으니 신장이 감당을 못한 거죠.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견과류 하나로 3분의 1을 채운 셈이에요. 제가 만난 다른 분도 계세요. 이상호 어르신인데 TV 보시면서 매일 저녁 가공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셨대요. 그분도 처음엔 몸이 붓는 정도였는데 6개월 지나니까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혈압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견과류가 원인이었던 거죠. 가공되지 않은 순수 견과류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포장지를 살 때 꼭 확인하세요. 무염무가당이라는 표시가 있는지요. 그리고 달콤한 버터맛 바삭한
이런 단어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건 이미 가공이 많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포장된 견과류를 그냥 드셨나요? 내일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생협이나 유기농 매장에 가면 무염 무가당 견과류를 구할 수 있어요.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 투자는 할 만합니다. 그 다음으로 캐슈넛 얘기를 해야겠어요. 캐슈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게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옥살산이 뭐냐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되는 거죠. 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캐슈넛 100g에 옥살산이 260mg 이상 들어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매일 드시면 결석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옥살산이 더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희 어르신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50알씩 드셨대요. TV 볼 때도 캐슈넛 밥 먹고 나서도 캐슈넛이었죠. 아들이 코스트코에서 큰 통으로 사다 드렸는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결석이 발견됐어요. 작은 돌멩이가 신장 안에 여러 개 생긴 거예요. 크기가 5mm에서 8mm 정도였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 거죠. 결석 제거 시술을 받고 나서 정말 후회하셨대요. 그냥 조금만 줄여 먹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시면서요.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소량만 드시면 괜찮아요. 한 번에 10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만약 결석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완전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재발 위험이 높거든요. 혹시 요즘 허리 통증이 잦은데 캐슈넛을 자주 드시진 않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캐슈넛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물 2리터 이상은 드셔야 옥살산이 희석돼서 결석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제 마카다미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정말 고급 견과류죠. 맛도 좋고 식감도 부드럽고요. 백화점 선물 세트에도 자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과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 정도 칼로리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확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쌓이기 쉬운 거예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마카다미아 30g의 열량이 약 220kcal래요. 이게 밥 한 공기 수준입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이 밥 한 공기랑 같다는 거죠. 근데 밥은 포만감이 있는데 마카다미아는 그냥 간식처럼 먹게 되니까 과량 섭취하기 쉬워요. 제가 상담했던 정우성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우성 어르신은 마카다미아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저녁 한 줌씩 드셨어요. 한 줌이면은 대충 15알에서 20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석 달을 드셨는데 체중이 4kg이나 늘었대요. 그리고 정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게 확인됐어요. 체중이 늘면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면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신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신장을 압박해서 혈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정우성 어르신은 마카다미아를 끊고 호두로 바꾸셨어요. 양도 하루 5알 이하로 제한하고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체중이 다시 빠지고 부종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에 5알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호두로 대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호두는 지방은 있지만 좋은 지방이고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이 있는 분들은 마카다미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혹시 몸이 쉽게 붓거나 무기력한 날이 잦지 않으세요? 마카다미아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튀긴 견과류입니다.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은 맛은 좋아지는데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산화지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도 생겨요. 이 두 가지가 혈관과 신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잠재적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소량 섭취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반복해서 먹으면은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니까 이런 유해 물질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거예요. 최현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현수 어르신은 TV 보는 게 낙이셨대요. 그러면서 매일 튀긴 땅콩을 한 봉지씩 드셨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튀긴 땅콩 사다가 저녁마다 드셨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평소에 120, 80 정도였는데 150, 90까지 올라간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상승했고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과율이 80에서 65까지 내려갔어요. 튀긴 음식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혈압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신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미세한 혈관이 수백만 개 모여 있는 기관이거든요. 혈관이 나빠지면 신장도 자동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요. 튀긴 견과류 대신 생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견과류로 바꾸세요. 오븐에 10분 정도 구운 건 괜찮아요. 15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영양소 파괴도 적고 산화지질도 거의 안 생기거든요. 기름에 담가 고온으로 튀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간식으로 매일 반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매일은 정말 안 됩니다. 혹시 TV 보면서 튀긴 견과류 한 봉지 드시는 게 습관이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이제는 반대로 신장을 지켜주는 견과류 4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피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호두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호두는 정말 훌륭한 견과류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오메가3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신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니까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한 거예요. 게다가 호두는 기억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호두 모양이 뇌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연구 결과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 호두 3알을 먹습니다. 3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 또래 동료들보다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게 나오거든요. 물론 호두만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신장 수치도 늘 정상이에요. 그런데 호두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3알 이상은 피하세요. 호두도 지방이 많거든요.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칼로리는 있어요. 호두 한 알이 약 27kcal예요. 3알이면 80kcal 정도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갈색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약간 떫은 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껍질 벗긴 호두는 하얗고 깔끔해 보이지만 영양가는 떨어져요. 아침 식사 후에 호두, 새알을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소화가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식후에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물을 꼭 함께 마시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가 몸에서 대사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호두를 언제 어떤 시간대에 드시나요?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후가 좋아요. 저녁에 먹으면 자는 동안 대사가 느려져서 지방이 쌓일 수 있거든요.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몬드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윤미경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윤미경 어르신은 당뇨 초기 단계였어요. 식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왔거든요. 공복 혈당은 100 정도로 괜찮은데 식후 이 시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당화혈색소가 점점 올라가고 결국 당뇨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몬드를 추천했어요. 식사하고 1시간 후에 아몬드 10알 정도를 먹으라고요. 그렇게 석 달을 하셨는데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됐어요. 150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본인도 놀라시더라고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조절이 되다니 하시면서요. 아몬드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금이나 기름이 첨가된 아몬드는 피하세요. 그런 건 오히려 혈압을 높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무염 생아몬드나 가볍게 구운 아몬드가 좋아요. 요즘은 생협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갈색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을 보호해줘요. 껍질 벗긴 하얀 아몬드보다 껍질째 있는 갈색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식사 1시간 후에 껍질째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아몬드 한 알이 약 7kcal 정도 되거든요. 10알이면 70kcal 정도예요. 이 정도가 간식으로 딱 적당한 양이에요. 당 조절을 위해 아몬드를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은 아몬드 먹기 전후로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피스타치오도 정말 좋은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엄청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관계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 그걸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고요. 나트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평균 5 정도 낮아졌다라고 해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도 과하면 문제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데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루 20알 이상은 피하세요. 칼륨이 과도하면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정맥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먹는 재미도 있죠. 천천히 하나씩 까먹다 보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미 껍질 벗겨진 거 사시면은 한 번에 왕창 먹게 되는데, 껍질 있는 거 사시면은 천천히 먹게 돼요. 요즘 부종이나 혈압이 신경 쓰이시나요? 그렇다면 피스타치오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마트에서 흔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형 마트 견과류 코너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정말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세포 노화를 늦추고 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신장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어요.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신장과 간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신장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너트는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한 알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과량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레늄 중독 증상으로 탈모, 손톱 변형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심하면 구토나 설사 증상도 생겨요. 일주일에 3번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셀레늄 11 권장량을 채우고도 남아요. 브라질 너트 한 알에 셀레늄이 약 7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 권장량이 5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먹어도 돼요. 피로감이 잦으신 분들한테 추천해요. 셀레늄이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거든요.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하는데 셀레늄이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만성 피로, 체중 증가 추이를 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혹시 피로감이 잦은데 미네랄 보충은 하고 계신가요?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셀레늄은 잘 안 챙기시더라고요. 브라질 너트 한 알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드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식습관이 뭐였죠? 가공 견과류, 과량 섭취 공복에 먹기, 그리고 물 부족이었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신장 건강이 확 달라져요. 특히 가공 견과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과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습관은 무염 견과류 하루 한 줌, 식후 섭취 물 한 컵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가공 안 된 순수한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만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130 정도로 시작하는데 몇 년 지나면 150까지 올라가요. 부종이 점점 심해지죠. 아침에 얼굴 붓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어느 날 검사를 받으면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60 아래로 떨어지면은 만성 콩팥병 3기입니다. 이때부터는 관리가 정말 까다로워져요. 단백질 섭취량도 제한해야 하고 칼륨인 섭취도 조절해야 하고요. 약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해요. 40대까지는 여과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50살부터는 1년에 1씩 떨어진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면 1년에 2나 3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70 살 때면은 50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50 아래는 사기예요. 이때부터는 투석 준비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견과류 먹는 방식을요. 가공된 거 말고 순수한 거로 바꾸고요. 양을 한 줌으로 제한하고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먹고요. 물 한 컵을 꼭 함께 마시세요. 이것만 해도 신장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박태순 어르신도 석 달 만에 부종이 사라졌잖아요. 여과율도 70까지 회복됐고요. 정우성 어르신도 체중이 빠지고 수치가 좋아졌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변합니다. 젊을 때에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요. 몸에 맞춰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 관리예요. 60살 이후에는 60살 이후의 방식으로 먹어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침에 드시던 꿀땅콩을 생호두로 바꾸는 거요. 저녁에 먹던 튀긴 견과류를 구운 아몬드로 바꾸는 거요. 이런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장 보러 가시면은 무염무가당 견과류를 사세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돼요. 집에 와서 작은 통에 나눠 담으세요. 호두 3알, 아몬드 10알, 피스타치오 15알 정도씩 소분해 놓으면 편해요. 아침 식사 후에 호두 3알을 물과 함께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아몬드 10알을요. 저녁 식사 후에는 피스타치오 15알을요. 브라질 너트는 일주일에 3번 하루 한 알씩이요. 이렇게 하면 하루 견과류 섭취량이 한 줌 정도 돼요. 딱 적당한 양이죠. 그리고 물을 꼭 함께 드세요. 견과류 먹고 물 한 컵 200ml 정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견과류가 소화되면서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물 섭취량과 신장 회복의 상관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신장 건강은 견과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신장은 물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니까요. 특히 60살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 8잔 1.6리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4-5잔도 안 드시거든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부모님, 형제분들 다 보셔야 해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견과류 한 줌 식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